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좋아서 기분 좋게 출발은 합니다.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1.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3070 선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하고요. 코스닥은 796선, 그리고 현물에서도 들어오고 선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이 포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기회였다라는 통계가 있듯이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통계를 믿어라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00P라는 의미가 이제는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단내리기 효과라고 이미 3000포인트를 맞이한 시점에서는 이제 3000포인트 상방향보다 하방향이 빠지면 오히려 3000포인트를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뭐 개인을 중심으로 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뭐 기관, 외국인들 다 일단 동참해서 3000포인트에 대한 지수에 대해서 기준점을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점도 7월에 주가가 이제 휴식 기간이 아닌 랠리 구간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이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숨고르기보다는 오히려 상단을 높일 수 있는 주가 레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소외주였던 종목들도 우리 이제는 지켜볼 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은 많이 부진했던 섹터가 몇 개 있잖아요. 뭐 네. 일단 SK하이닉스를 좀 제외한다면은 전차 군단이 그 주인공일 텐데 네. 이제는 이 4번 타자가 돼야 될 종목들이 뭐 현대차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0의 돌파를 위해서는 이 종목들이 뭐 관세에 대한 뭐 유예 기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벤트가 좀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회를 하나 포착할 수 있는 섹터들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준비를 해볼 시점.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응이 좋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소외됐던 섹터들 중심으로서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면서 또 기회의 장을 또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지수가 크게 또 상승세를 보여서 지수 상승세 위주로 좀 점검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의 3000P랑 지금의 3000P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쪽이 좀 덜 갔다라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돌아서주기만 한다면 대표님 말씀처럼 3300선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이 올라올 거라는 걸 감안해서 미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고민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저 자동차 쪽 우리가 흔히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레포트들이 조금씩 이제 쏟아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로봇주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이 그치. 얘기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1조의 인수를 했지만 지금 이제 가치가 30조까지 30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이제 20%의 지분이 이제 매각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이 지분을 통해서 모비스의 지분을 그렇죠. 확보한다면 그런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좀 우리가 예상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대 그리고 퍼가 5배 수준, PBR도 0.5배 수준 정말 싸다라는 의견 거기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작년 기준으로도 2위권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전기차 하면 로보택시고 로보택시 하면은 로봇주와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 그리고 AI의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우리가 끝판왕이었던 피지컬 AI까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돌파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기 4번 타자를 얘기한다면 현대차 그룹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네이버의 시가총액 5위를 또 내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6위를 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좀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총 7위이고 2.73% 상승은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또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를 아직 끊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 좀 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6월 20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순환 출자 구조를 좀 끊기 위해서는 일단 IPO를 하고 한 20% 정도의 지분을 일단 매각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선을 약간 코스닥으로 좀 넘겨보면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2차 전지나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도 코스피가 조금 더 잘 갔었는데 지금 못 갔던 코스닥은 이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제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앞서서도 제가 7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그렇죠. 제일 사실 관건이었는데 확률이 좀 높아진다면은 거기서 제일 수혜는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개별 섹터마다 종목이 반등을 보여줬다면 2차 전지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이었죠. CATL이 4월에 나트륨 배터리 이온 개발 소식 때문에 관련주도 일부 상승했지만 오히려 시장 캐파가 좀 더 위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1분기 양극재가 일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2분기도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를 해나간다면 사실 이 IRA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당연히 비중을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뭐 우리가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수급적인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룸을 채울 만한 그런 그 진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서 코스닥의 주가가 랠리가 일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으로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계속해서 일단 비중 확대 전략 제시를 해보고 부담스럽다면은 뭐 ETF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저 같은 경우도 뭐 ETF 즉 퇴직연금으로서 많이 담잖아요. ETF 네네. 같은 경우 연금으로서 개인연금으로 담고 저도 이제 최근에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도 좀 뭐 패시브 자금 쪽으로도 한번 유입을 조금씩 해보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뭐 업황이 나아진 건 사실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월러 이사랑 보우먼 부의장도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우먼 이사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매파의 선봉장에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